간다. 336번. 오른쪽 그림같이 지수함수 y는 3의 x승이라는 함수의 위에 어느 한 점 a를 찍었어. 근데 그놈의 y좌표가 3분의 1이다. a. 그 말은 뭐야? 마이너스 1, 3의 마이너스 1승. 이게 된 거다. 그치? 그리고 그래프 위에 있는 어떤 한 점 b를 잡는데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잡아봤더니 c가 y축에 있어 보이는데 y축에 있다는 얘기는 뭐야? y좌표는 모르겠지만 x좌표는 0이 된 거지. 맞죠? 근데 그게 1대2다 얘들아? 그러면 뭐야?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밑변의 길이 비도 1대2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이게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0이니까 이 길이 1이지. 그럼 0이 이겠네? 얘 x좌표 얼마? 2가 됐다는 얘기. 끝. 다음 9. 됐나요? 됐나요? x좌표만 가지고 1대2 내분 뭐 써버리면 끝난다 그치? 336번 질문 누구였음? 하나 이해됐음? 예, 다음 358번 쭉. 오른쪽 그림같이 곡선 9의 x승 마이너스 3 뭔가 지수함수에다가 3을 뺀 것까지만 보면 그냥 지수함수였는데 절대값에 의해서 접어 올려가 버렸다. 그렇지? 그럼 원래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던 거야. 그리고 점근선이 어디? y는 마이너스 3에 위치하고 있었겠지. 근데 그걸 접어 올려버렸지. 여기 점근선은 3에 생성되고 있을 겁니다. 형성? 어쨌든. 근데 이번에는 여기 그래프에는 주어져 있지 않은데 얘 x 플러스 k승이라는 그냥 지수함수를 만들어버렸지. x축의 방향으로 적당히 마이너스 k만큼 좀 왼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지나가고 요 0,1이 있다 쳤을 때 0,1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런 함수가 왼쪽으로 당겨졌어. 이런 식으로 그려졌겠다 그치? x 플러스 k승은 자연수가 k니까 왼쪽으로 당겼다는 얘기지. 그때 만나는 점을 x1 들어간다. 여기서 하나 만나고 여기서 하나 만나지 않을까? 맞니? 맞니? 자, 그게 어디? x1 여기가 어디? x2 그때 x1은 음수가 되도록 그리고 x2는 0과 2 사이에 있도록 하는 그런 모든 자연수 k의 합을 구해달래. 자, 간다. x2가 0과 2 사이에 있어요. 2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2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위에 이거는 이거다 이거. 9의 x승 마이너스 3의 절대값에 넣은 놈이 더 크고 2의 이 빨간색 2의 x 플러스 k승이라는 함수에 넣은 놈이 더 작아지잖아. 그때 크로스가 일어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이 x1이 이렇게 생겨서 양수 쪽에서 일어나지 않고 음수 쪽에서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야? x1을 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가 요 놈의 y좌표보다는 더 크면 되겠지. 맞나요? 얘가 뭔데? y좌표 지금 찍혀있죠? 2잖아. 끝. 됐음? 아, 그러면 다시 한번 가자. 첫 번째, 요 놈. 2에 x 원승 플러스 k를 넣은 놈이 누구보다? 아, 이걸로 비교 안 해도 되구나. x1을 넣을 필요가 없네. 0을 넣자, 요거. 요 놈이 더 크게 있으면 되잖아. 다시 2에 0 플러스 k승 0을 넣었다는 얘기죠. x에 그 놈이 누구보다? 2보다 크면 돼. 됐음? 어이구야. 됐음? 두 번째 얘도 비교하자. 2를 넣은 거죠. x에 2를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2에 2 플러스 k승 2를 넣은 놈이 9의 2승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요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절대값이 의미 없기도 하고 이 식을 봐도 절대값이 의미 없죠. 그거보다 어쨌든 뭐하다? 더 작아지면 되는 거야. 알았음? 그럼 얘부터 비교해볼까? k는 1보다 큰 자연수입니다. 1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2에 2 플러스 k승이 누구보다 작아져? 81 빼기 3이면 얼마야? 78이야? 78보다 작아지면 돼. 즉 k는 어차피 자연수니까 2의 거듭제곱 잘 생각해봐. 78보다 작은 2의 거듭제곱 64가 끝이죠. 64까지는 가능하지. 64가 몇 승? 6승. k가 4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k는 2, 3, 4. 끝. 답은 9.
K의 합이죠. 9. 답은 5번. 되니? 자, 내가 답을 얘기해주면 답지 혹시 체크해놓은 사람, 답 체크해놓은 사람들은 맞는지 좀 얘기 좀 해주고, 만약에 체크해놓은 사람이 없으면은 그 뒤에 빠답 좀 보고 얘기해주고. 이거 답 5번 맞냐? 체크해놓은 사람 아무도 없어? 뭐 맞았다거나 아니면은 틀렸는데 답 체크해놓은 사람 맞았어? 체크 안 했어? 어. 그래. 맞아? 맞대요. 상윤이가 답지 좀 빠답 좀 봐줘. 빠답에다 뭐 좀 껴놔. 너 종이 같은 거. 알았지? 자, 아무튼 381번 가보자. 나도 가끔 실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가 자세하게 모든 유형을 다 풀어주지는 못했어. 그때 내가 풀어줬어야 되는 유형 중에 381번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둘 중 한 녀석이 내가 풀어주지 못한 녀석이야. 하나는 풀었고. 자, 뭔지 지금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먼저 어떤 함수든지 간에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다. 식 좀 써보고 나서 가자. F 합성 G는 뭐야? F 안에 G를 넣겠다는 얘기지. F가 뭐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F지.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왔어? GX. GX가 뭔데? AX승. 이거잖아. 맞죠? 이거 무슨 형? 이건 지환형. 이거는 우리 풀었잖아. 그래서 우리 뭐 한다? A의 X승을 T로 치환을 해봅니다. 그럼 결국 F꼴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맞죠? 그러면은 최고체계수가 음수인 이차함수가 나왔고 축은 이거 치환하면 항상 1이라고 쓰지 말고 T는 1이라고 쓰라 그랬지. 그걸 만족하는 최대가 나올 때의 X값을 구하시오. 이런 거 물어보기 때문에 어쨌든 T는 1. 그럼 최대값은 T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네. T의 범위 한번 생각해보자. T가 뭐야? AX. 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대. 맞죠? 맞죠? 그러면은 T의 범위는 AX승에 해당하는 T의 범위는 두 가지로 나뉘지 않아? A가 1이 아닌 양수라고만 했어. 1보다 큰 양수였다면 증가하면 커지고 감소하면 작아지죠. 뭐가? X가 증가할수록 그 값도 커지는 거야. 즉 X가 클 때 T도 최대값, X가 작을 때 T도 최소값. 그래서 어쨌든 T의 범위는 뭐다? A분의 1에서 A제곱까지. 근데 A가 1보다 작은 양수면 거꾸로 되겠지. A의 제곱이 더 작을 거고 A분의 1이 커질 거야. 맞나요? 맞나요? 그럼 잘 생각해봐. 1보다 큰 놈, 뭐 예를 들어서 2든 3이든 4든 이따 치자. 그럼 얘는 무조건 뭐야? 1보다 큰 놈이지. 얘가 1보다 큰 놈, 2 같은 놈, 3 같은 놈, 4 같은 놈. 역수를 만들면 1보다 작은 놈이지. 반드시. 그러면 A분의 1부터 A제곱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 만들어지겠지. 1을 포함하게. 맞죠? 두 번째 얘는 A가 0과 1 사이야. 뭐 2분의 1 같은 놈, 3분의 1 같은 놈 생각해봐. 제곱을 해도 여전히 1보다 작아. 근데 그걸 역수를 만들면 1보다 커지지. 결국 A제곱부터 A분의 1까지라고 해도 범위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냐? 그러면은 여기가 A분의 1이고 A제곱이든 얘가 A제곱이고 A분의 1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겠네? 1에서 나오는 게 확실해졌네. 그러면은 볼 필요 없이 T에 1 넣으면 최대값이야. 얼마 나와요? 2. 이게 고난도로 가면은 범위에 따라 달라지겠지. 최소값도 물어보면서. 그죠? 자, 어쨌든 이거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뭐 하자? G합성 fx를 보러 갈 건데 이거를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 안 했어. 이 유형을 보여주지 않았어. 자, G라는 함수는 뭐예요? A의 거듭제곱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 들어가 있어? fx. 이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 알았냐? 그래도 마찬가지야. 뭐 치환을 해도 좋고 또는 밑이 1보다 크면 얘가 클수록 밑이 1보다 작으면 얘가 작을수록 나오는 거지. 그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먼저 뭐부터 보자? 이 녀석. 누구 정확하게는 fx. fx 자체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입니다. 어떻게 생겨있어요? 이렇게 생겨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x는 1이에요. 자, x의 범위 다시 한번 확인하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대. 마이너스 1이 좀 멀리 있고 2는 좀 가까이 있어.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x의 범위를 생각해 보았더니 얘는 무조건 최대값이 뭐 나와? 1 넣었을 때 나오는 2 나오고요. 최소값은 무조건 뭐 나와? 마이너스 1은 무조건 뭘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 나옵니다. 그게 이 지수의 범위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은 이 전체의 최대 최소는 지수가 클 때 나오니 지수가 작을 때 나오니 그거를 따져야 되는데 그거는 역시 A의 범위에 따라 또 달라지지. 알았어요?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면 최대값은 어디서 나온다? 클 때 나온다. 어차피 최대값만 볼 거니까 최소값은 안 할게. 쓰기만 할게. 최대값은 언제 나온다? 지수가 2일 때, 즉 A 제곱이 나옵니다. 최소값은 A의 마이너스 2승이 나옵니다. 만약에 근데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양수라면 1보다 작은 양수라면 어때? 최대값은 반대가 되겠죠. 마이너스 2일 때 나오고 최소값은 A의 제곱일 때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제 결국 1번 A가 1보다 크다면 제가 뭐다? 2다. 그래서 A는 루트 2가 나오고요. 하나 찾았고요. 두 번째 여기서 나온다. 그럼 최대값이 A의 마이너스 2승이 나왔어. 그게 뭐? 저 최대값과 동일한 거지.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최대값이 동일하다 라고 했잖아. 알았죠? 자 그러면은 A의 마이너스 2승이 2가 되려면 A는 뭐야? 밑에 5개 루트 2분의 1이 되겠지. 이놈의 역수에다가 제곱을 하면 되니까. 끝. 그래서 둘이 뭐 해달래? 합이야? 1이 루트 2에다가 2분의 루트 1을 더해주면은 2분의 3 루트 2. 끝. 여기까지. 정리. 398번.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세 양수 A, B, C가 있습니다. 잠깐만. 그때 뭐 A, B, C의 대소 비교를 해보시오. 자, A는 어디에 있어요? 3분의 1의 A승은 로그 2의 A. 얘들아, 저 방정식을 풀 수 있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가 뭐 자세하게 얘기는 못했어. 우리가 함수만 했지 방정식을 하진 않았거든. 오늘 이제 하게 될 얘기겠지. 방정식을 풀 수 있다라고 하려면은 지수는 지수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의 A승은 3의 A승꼴. 이러면 우리 A 구할 수 있어. 알았음? 알았음? 근데 한쪽은 지수꼴인데 한쪽이 다항함수꼴이거나 한쪽이 지수함수인데 한쪽이 로그함수꼴이면 우린 그 방정식 절대로 못 풀어.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어쩌고저쩌고라는 문제가 나와도 절대로 연립을 해서 지수는 로그꼴의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그 방정식을 가지고 식을 찾으려는 A의 값을 찾으려는 식으로는 절대로 못 푼다. 즉 방정식을 푸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 어차피 다시 함수로 돌아가야 돼. 그 그래프를 그리면서 그래프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답을 내는 거거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수는 로그꼴이다. 저거 함수로 해석하라는 얘기야.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얘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지수함수가 두 개고 로그함수도 두 개인 거야. 가본다. 하나는 누구? 밑이 2인. 잠깐만. 로그도 필요하잖아. 중앙에 그어놔야겠네. 밑이 2인 지수함수 뭐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치자. 근데 우린 그런 거 없지? 2분의 1이지. 그래서 뭐야? 이거랑 y축 대칭꼴인 y는 2분의 1의 x승을 하나 그려놔보자. 여기에 a놈이 2분의 1의 a승인 거야. 아하. 아하. 자, 그런데 요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해? 이놈의 역함수에 해당하는 누구? 로그 함수도 필요하죠. 이게 아니지, 이거지. 미치이지. 이놈의 역함수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그려봤어. y는 로그 2의 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어. 됐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그리자. 3의 x. 밑이 3이 되면 얘보다 더 급하게 올라가니 좀 더 완만하게 내려가니. 1번, 2번. 3의 x승. 야! 1번, 2번. 1번.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요거겠지. 이게 y는 3의 x승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3이 필요한 거는 로그 때문에. 그리고 3분의 1 때문에. 아이 삐져봐라. 자 간다. 그럼 이제부터 표현을 해보자. 첫 번째 a는 어떤 놈이다? 밑이 2인 로그 함수와 밑이 3분의 1인 지수 함수가 만나는 곳. 어디야? 예? 이게 아닌데요? 이거지. 여기가 a인 거야. 밑이 3분의 1의 x승과 로그 2x가 만나는 거야. 알았니? 그럼 파란색 b는 2분의 1의 b승과 로그 3x가 만나는 로그 3x승 이거. 승이 아니라 x. 그리고 밑이 2분의 1짜리. 뭐야? 요거네. 누가 봐도 b가 크지? 맞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뉴구 3분의 1과 로그 3c 3분의 1 x승과 로그 3c 요거다. 끝! 답은 A, C, B 순서로 퍼집니다. 답은 2번. 이거야. 알았지? 서윤아, 너무 정신 차리고. 졸린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멍하니 오늘? 명호, 아직도 눈이 많이 아프나? 아하, 진석 이해됐어? 네, 그래프로 풀면 됩니다. 끝. 답은 맞는지 2번 맞는지 상윤아 확인 좀. 398번. 자, 정리할 거는 사람들 얼른 정리. 결국 그림만 잘 그리면 되죠. 사실은 1, 4분면만 잘 그려놨으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보니까 너무 조그마네. 어쨌든. 기 416번. 그래서 아무튼 오늘 다시 강조할 거야. 꼭 기억해놔. 지수는 로그꼴의 방정식 절대로 못 푸는 방정식이야.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 그래서 함수를 해석한 거야. 알았죠? 간다. 그림은 로그 함수 밑이 이놈과 밑이 2분의 1짜리. 방금 내 그림처럼 약간 비슷한 거죠. 2분의 1이라서 로그 2랑 그냥 뭐야 역함수 관계 있지는 않지만 저 2분의 1 x승을 만약에 우리가 뭐 한다면 y축 대칭시킬 일이 필요하다면 얘랑 얘는 역함수다. 맞지? 응, 알았지? 그거는 기억하시고 참고하시고 혹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y는 x를 나타냈대. 그때 옳은 것을 모두 찾아주세요. 기억. 2분의 1의 d승은 c다. 니은 a와 d의 합은 0이다. 합이 0이라는 얘기는 부호가 반대고 크기는 같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디귿. ce는 1이다. 곱해서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c와 e가 서로 역수관계에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맞나요? 네. 뭐 그걸 역수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혹시 c는 1이라는 식 자체가 나오는지 그건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어쨌든 기억 C와 D의 관계부터 찾아가 보자. C는 어디 있고 D는 어디 있네? 2분의 1에다가 D를 넣어달래. 요거잖아. 맞죠? 그 Y좌표가 뭐야? 이거잖아. 다시 한번 뭐라고? 2분의 1의 D승. 근데 그게 C랑 동일하니? X좌표 C와 Y좌표 2분의 1의 D를 연결해주는 곳이 바로 뭐야? Y는 X. 둘이 똑같대. 아, 같네. 역참 하면 되는 거지. 알았니? 알았니? 다음. 니은 A와 D의 관계를 찾으러 가보자. 합이 0이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림에서 A와 D의 관계부터 찾아봐야지. A 어디 있어? D 어디 있어? 이 두 개 연결 어디서 누가 시켜주겠냐? A, E, D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그죠? 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일단은 E를 먼저 좀 거쳐와야 될 것 같아. E가 어디에 들어갔더니 로그에 들어갔더니 나온 놈. 그게 Y는 X 위에 있는 요거 D랑 똑같네? 이게 D인 거잖아. 자, D가 뭐라고? 로그 2의 2요. 맞니? 그 다음에 A랑 연결시키러 가보자. A는 요거 이게 2잖아. 그지? 그 2, A 여기 넣으면 되네? 뭐야? 2분의 1의 X승에다가 A를 넣었더니 나오는 게 2래. 됐지? 이 둘이 연결고리 찾아주기만 하면은 A와 D의 합이 나오겠네. 그러면 D는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밑에 있는 이 식을 A 르네 꼴로 고치는 거 어때?
A는으로 고친다. 지수꼴을 A는, 지수를 구하는 식으로 고친다는 얘기는 뭐야? 로그 쓰겠다는 얘기잖아. 미치 2분의 1이다. 그러면 둘이 더하면 0 맞죠? 맞죠? A와 B의 합은 0 맞습니다. 그럼 이제 디귿 찾으러 가보자. 알았어? 디귿이 말하고 싶은 건 뭐야? B와 E의 관계인데,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 좀 할래? 좀 저 그림 다 지워버리고 하게. 그림 좀 다시 잘 그려봐. 간다. 너희들이 말을 안 해서 나도 말 안 할래. 무성 영화 찍자. 아유 답답해. C와 E의 관계. C를 어디서 찾고 E를 어디서 찾을지, 어디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보자. 누가 연결시켜주냐? 이번에는 다이렉트로 가지 못하지. 기억처럼 다이렉트로 가지 못하지. C와 E 자체가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지. 그래서 거치는 게 누구? D를 거쳐 가보자. 여기서 C랑 D가 연결이 되고 여기서 D와 E가 연결되잖아. 그걸 찾아와야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누구를 생각을 해본다고? 여기. 이 점이 뭐야? 2분의 1의 x승에다가 누구를 넣었어? D를 넣었어. 그랬더니 나오는 y좌표가 C랑 동일하대. 두 번째. 요점. y좌표가 D잖아. y는 x 이용하면. D와 E를 연결시켜주네. 로그 2에 E를 넣었더니 나온 게 D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한다? C와 E를 곱하러 가보자. 그냥 곱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E는의 꼴로 고쳐볼까? 지수꼴로 고쳐주면 뭐예요? 2의 지수가 D일 때 그게 E야. 그러면 CE 곱해보자. 우변끼리 곱한다. 2분의 1의 D승과 2의 D승을 곱했네. 1이네. 끝. 답은 디귿 참. 알았죠? 아까 기억, 니은 다 참이었나?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끝. 정리. 456번 갑시다. 이거는 뭐 답지 맞을 거라서 그냥 확인도 하지 말자. 456번 갈게요. 정리할 거에서 얼른 정리해줘요. 그림과 같이 점 A0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Y축에 평행하다는 얘기니까 뭐야? 그냥 X좌표 동일하게 가겠다는 얘기죠. 그림만 잘 보자. 그때 그 녀석이 2분의 1의 X승과 만나는 점을 A1이라고 하고 A1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하게 Y좌표를 똑같게 유지하면서 쭉 왔더니 3 곱하기 2분의 1의 X승과 만나는 점을 또 B1이라고 잡고 그때 B1을 지나고 쭉 만난 거 A2 또 쭉 B2 X좌표 동일, Y좌표 동일, X좌표 동일, Y좌표 동일. 그냥 순서대로 쭉 이어지면 되지 않을까? 맞죠? 그런 식으로 해서 A1, B1, 그 다음에 A2, B2, 그 다음에 곡선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찾아주세요. 그래서 지금 색칠된 거 너희 책에는 색칠 다 돼 있지? 이거지? 그지? 이거지? 자, 간다. 좌표들 좀 미리 찾고 갈게. A1의 좌표 마이너스 1, 뭐예요? 2예요. 그러면 여기도 Y좌표가 2란 얘기네. 맞지? Y좌표가 2가 되도록 하는. 다시. 얘가 2가 되도록 하는 그런 X좌표 찾아가 보자. 뭐야? 2분의 1의 X승이 3분의 2가 되면 됩니다. 그럼 X는 뭐예요? 로그 2분의 1의 3분의 2면 되는 됐음? 그거랑 동일한 X좌표. 여기 뭐야? 로그 2분의 1의 3분의 2. Y좌표를 찾아가 볼까?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뭐야? 2분의 1의 지수승인데 로그 2분의 1, 밑 2분의 1인 로그를 넣었다? 그럼 이 진수가 그냥 나오겠지. 3분의 2. 됐음? 그럼 여기는 뭐야? 얘랑 얘가 Y좌표가 동일. 그럼 B2의 Y좌표 3분의 2. 그럼 이번에도 역시 3분의 2가 나오도록 하는 걸 찾아주면 되지. 3 곱하기 2분의 1의 X승이 뭐가? Y좌표 3분의 2가 나오도록 하는 거. 그러면 2분의 1의 X승이 얼마? 9분의 2가 되도록 하면 되니까 얘는 뭐예요? 밑이 2분의 1의 로그에서 진수가 9분의 2면 되겠지. 그럼 끝이네. 됐니? 간다. 그럼 이제 요거 색칠된 부분 넓이 구해야 되는데 얘들아 곡선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 우리 지금 수원을 하면서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수투를 배우면은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지. 근데 수투를 배워도 문제야. 로그 함수인데 로그 적분 가능하겠어? 불가능합니다. 수투 배워본 사람들은 알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넓이를 내가 직접 구한 게 아니야. 그러면 뭐 한다? 저 관계를 읽어야지. 근데 거의 99% 100%뭐 하겠어? 이 곡선과 이 곡선을 일치해서 잘라가지고 옮겨 붙일 수 있게 해놨겠지. 그걸 어디서 어떻게 읽는다? 내가 전에 말했죠. 지수함수 두 개 등장하면 둘의 관계 읽으라고. 둘은 무슨 관계 있어? 평행이동 관계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저 3이 3이 아니라 만큼. 이거잖아. 그러면 지금 얘는 2분의 1에다가 전체 지수에다가 x 플러스 로그 2분의 1의 3만큼. 알았음? 뭐 좀 이상한데? 왼쪽으로 당긴 거 아니냐? 왜 오른쪽으로 가 있냐? 나 뭐 잘못 움직였니? 아, 아니구나. 이게 음수구나. 어쨌든 됐죠? 됐죠? 그러면은 이 곡선은 옆으로만 이동한 거니까 이 곡선과 뭐 하겠네? 완전히 일치하겠네. 그러면 적당하게 잘라붙여. 어떻게 잘라붙일까? 뭐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라도 좋지만 굳이 뭐 하러, 그지? 여기를 툭 잘라가지고 이 녀석을 싹 다 일로 옮기면 사각형이 되죠. 됐음? 이 사각형의 넓이 구하면 되겠네. 그럼 가로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아까 찾아놨던 게 이놈의 x좌표들이야. x좌표 빼주면 그게 바로 가로의 길이겠지. 맞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2와 3분의 2 빼면 되니까 끝났네. 알았죠? 그럼 세로의 길이는 2 빼기 3분의 2 얼마야? 3분의 6에서 3분의 1 빼기가 3분의 4? 그럼 가로의 길이 찾자. 가로의 길이는 뭐야? x좌표 길이 빼면 됩니다. 여기다 쓸게. 로그 2분의 1에 9분의 2에서 로그 2분의 1에 3분의 1을 빼면 됩니다. 로그끼리 뺐다 하나의 로그로 합치면서 진수끼리 뭐 하자? 나누자. 그럼 9분의 2 나누기 3분의 2니까 뭐예요? 3분의 1이에요. 그럼 얘도 역수, 얘도 역수. 오케이, 로그 2의 3으로 바꾸면 되겠네. 끝났죠? 그럼 답은 뭐예요? 세로의 길이 곱하기 가로의 길이. 그래서 3분의 4 곱하기 로그 2의 3. 답은? 예? 5번. 5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끝! 역시 정리하시고 다 되면 67번 갑시다. 67번. fx가 있습니다. 2분의 1에 곱하기 2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그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g의 a와 g의 마이너스 a를 계산해서 더해주세요. 자,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는 게 좋아? 구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 구하지 않는 게 사실은 가장 베스트입니다. 알았죠? 역함수는 모든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만약에 이게 이거 하나만 주어져 있었다면 역함수 구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겠지. 근데 저게 두 개나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역함수 구하는 게 더 빡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다? g의 a를 구하겠다. 얘들아, g의 a를 구하겠다는 얘기가 뭐야? 여보세요? g라는 함수에 a를 넣겠다는 얘기는 원래 함수에다 뭐 하겠다? a가 나오도록 하는 x를 보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다시 한번. fx가 있어. 뭐 하냐? 얘가 나오도록 하는 a가 나오도록 하는 a된다. x. 그 x 값이 지금 GA라고 하고 있는 거야. 맞죠? 두 번째는 뭐야? 똑같은 함수가 있어, fx. 이번에 얘가 뭐가 나오도록 하는? 마이너스 a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x 값을 찾겠다, 아니냐? 그지? 이걸 뭐 어떻게 써줘야 너네가 이해하기 편하지? 어떻게 써줘야 너네가 이해하기 편하지? 그냥 이렇게 써야 되나? x를 집어넣을 거야. x에 뭐 g-a를 넣었어. 근데 그게 마이너스 a가 나왔대. 나 a로 바꿨어. 뭐 했어? 부호 바꿨다는 얘기지. 그 부호 바꾼 거를 순서를 바꿔서 써봐.
이거 아님? 이해됐냐? 여기 지금 원래 뭐 들어가야 돼? G에 마이너스 A, G에 마이너스 A가 들어와야 돼. 근데 내가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꾼 거야. 그 순서 바꾼 거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G 마이너스 A고 얘가 G 마이너스 A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 해? 똑같잖아. 그럼 이들은 도대체 무슨 관계 있는데요? 이분을 무시하고 생각하면 2의 GA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GA랑 2의 마이너스 G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2의 G 마이너스 A가 똑같은 관계에 있겠지. 자, 그래서 GA와 G 마이너스 A는 무슨 관계에 있는데 그걸 지금부터 찾아봐. 오케이? 결국 얘랑 얘가 똑같아지고 얘랑 얘가 같아지면 되는 거 아니야? GA와 마이너스 G 마이너스 A는 같아집니다. 그게 곧 마이너스 GA와 G 마이너스 A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지? 끝? 그럼 뭐 하면 되는데? 우리 이항시키면 끝나겠네. GA와 G 마이너스 A의 합은 0이다. 끝. 그래서 답은 0이에요. 1번. 됐음? 여기까지. 상윤아! 좋나?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가 등장했습니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등장했습니다. 맞죠?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명호야? 여보세요? 뭐부터 해야 돼? 지수 하나, 로그 하나 등장했어. 함수가. 두 함수가 하나는 지수, 하나는 로그야. 뭐부터 확인? 어? 이 자식아. 오늘 지난 시간에 계속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 지수 나오든 지수 로그 나오든 로그 나오든 관계부터 찾으라고. 근데 지수 나오면 평이동이겠지. 뭐 대칭이동도 있을 수 있고. 로그 나와도 평이동이겠지. 근데 지금처럼 지수 로그면 무슨 관계? 얘담아. 역함수 관계 있진 않을까 확인을 하라고. 어? 지금 이 두 개 내가 확인을 안 시켜줘도 역함수 관계 있는 거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끝났어. 뭐 갑자기 P의 좌표가 주어져 있잖아. 14,2. 근데 P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이라고 했어.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yx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다라고 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은 하필이면 딱 요 yx에 대해서 수직인 놈이잖아. 결국 어쩔 수밖에 없다. Q는 P와 yx 대칭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래? P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 Y좌표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 점의 좌표를 찾아줄 재료 좀 이따 찾자. 그러면 어쨌든 뭐 삼각형 PQR의 넓이가 제공됐다. PQR의 넓이 어떻게 구해? 한 선분의 X축에 평행하면 밑변 높이로 가면 끝나잖아. 근데 높이를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다 튀어나왔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밑변만 찾으면 되는 밑변은 X좌표에서 X좌표 빼면 됩니다. 그게 78이래. 밑변 아직 몰라. 못 구해. 근데 높이 10이랑 곱해서 2분의 1을 붙여주면 얼마? 78이 나온다고. 밑변의 길이 얼마? 13이라는 얘기 아니냐? 그럼 얘가 뭐라는 얘기야? 1,2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집어넣으면 답이잖아. 어디? 로그보다는 지수가 편하죠. 그래서 나는 지수함수에다가 2번 넣을게. 뭐랑 뭐 2,14랑 1,2랑 둘이 넣어서 연립하면 답. 알았음? 이게 무슨 터프야? 519번 갑시다. 행일이네. 잠깐만 쉬었다 하자. 자, 요번에도 길이 B를 가지고 줬네요. 근데 보니까 전부 다 밑이 어때? 다 3. 맞죠? 뭐로 다 설명이 가능하겠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으로 설명이 가능한 녀석들만 나와 있는 것 같아. 물론 그걸 쓸지 안 쓸지 나도 잘은 모르겠어. 자, 어제도 우리는 뭐 한다? 둘의 X좌표가 1대1이에요. 그럼 뭐야? 그러면 A, 2A로 잡는 게 가장 베스트 아닐까? 그러면 우리
P라는 점의 x좌표를 A로 잡자. Q라는 점의 x좌표를 2A로 잡자. 그 미지수에서부터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A를 넣었을 때 Y좌표와 누구야? Y좌표가 일치하겠네. 3의 마이너스 A승과 K 곱하기 3의 A승이 일치합니다. 맞나요? 두 번째 Y좌표. 또 얘 Q는 이놈과 이놈이 만나는 점이잖아.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2A승 플러스 8과 K 곱하기 3의 2A승이 일치하지 않을까? 맞죠? 이 두 식을 잘 연립하면 무조건 나와. 왜? 미지수 AK 두 개잖아. 근데 식 두 개 찾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자, 그럼 여기서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연립이 뭐야, 얘들아? 연립이. 미지수 하나씩 줄여가는 거지. K를 없애는 게 편해? A를 없애는 게 편해? 당연히 K. 그래서 뭐 한다? K를 없애기 위해서 양면을 그냥 나누자. 알았죠? 뭐 거꾸로 나누는 게 편하겠지? 자, 좌변은 그래서 뭐야? 3의 마이너스 A승분해. 분자는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2A승 플러스 8이고 우변은 K 곱하기 3의 A승분해. K 곱하기 3의 2A승. K는 미리 약분했어. 이 상태로 처리해볼까? 3의 2승이죠. 맞나요? 그럼 이제 좌변.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2A승 플러스 8. 양변에 3의 마이너스 A승을 곱하자. 그럼 우변은 1. 됐음? 3의 A승과 3의 마이너스 A승을 곱했으니까. 역수인 놈을 곱했으니까 1. 끝났네? 얘가 뭐? 7이면 되죠. 1이 나오려면. 저 그냥 마이너스 7. 지금 마이너스 빼고 여기까지 그거 다 치자. 그러면 다시 한번 3의 2A승이 뭐면 돼? 4분의 7이면 됩니다. 그럼 2A는 뭐예요? 로그 3의 4분의 17. 아, 17이 아니구나. 이거 7이구나. 7. 그러면 A 나왔네. A 구하기야? K 구하기네. 어쨌든 A까지는 나왔다. 그치? 그러면 다시 우리 K를 구하는 거니까 A를 구하러 가지 말고 여기서 멈추자. 자, K 구할까요? 어디서? 여기서 구하면 되겠지. K는 뭐야? 양변에 3의 마이너스 A승을 곱해주면 3의 마이너스 2A. 즉 이놈의 역수. 7분의 4. 끝. 됐니? 그래서 답은 20이겠네요. 모의고사 기출문제였나 봐. 무슨 정수로 답을 만들어주는 거 보니까. 끝. 답은 20. 521번 가보자. 자, 521번 넘어갑니다. 지울게요. 정사각형이 만들어져 있네. 그때 로그 2x와 그냥 2x 뭐야? 밑이 2로 똑같은 그냥 기본적인 지수함수, 기본적인 로그 함수 둘은 당연히 역함수 관계 있을 거고. 그때 AD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고 AD를 2분의 3으로 내분하는 점이 찍혀있지는 않다. 그쵸? 그때 Y축의 수직인 직선이 로그와 만나는 점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들이 그림에 안 나와있으니까 한번 쓱 읽어보자. 일단 뭐 D 표현한 것까지는 이제 뭐 그대로 가면 되니까 얘 뭐야? X좌표가 2N승 동일하죠? 그걸 여기다 넣어주면 N. B의 좌표는 2의 N승, N일 겁니다. 자, 그때 2분의 3으로 내분하는 점 AD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여기겠다. 그렇지? 여기겠다. 그렇지? 2대 3. Y좌표 N, 높이 N, 길이 N을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얘 Y좌표 어디야? 5분의 2N 아니겠니? 맞죠? 그때 어쨌든 이 점을 지나면서 Y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봤을 때 저 왜 또 0,1에서 만나버리냐? 그때 로그 x와 만난 점을 2라고 잡는데 맞죠? 그럼 2의 좌표도 구할 수 있지. 뭐 얘랑 Y좌표 동일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Y좌표 5분의 2n 그대로 가자. 그러면은 X좌표는 이게 5분의 2n이 나오고 싶으면은 X는 2의 5분의 2n 승 됐음? 그리고 2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 그림 진짜 이렇게. 그때 Y는 2X승과 만나는 점의 점을 F라고 하자. 요 점의 좌표 X좌표 동일. 2의 5분의 2n승 됐죠? 그거를 여기다 넣었어. 미쳐나봐요. 2의 지수에 2의 5분의 2n. 이상이 나왔어. 그때 이게 16이래요. Y좌표. 너무 좁아서 여기다 쓰자. 2의
2에 5분의 2n승. 그게 뭐? 16, 2의 4승. 아, 얘가 4란 얘기네. n은 5. 뭐야? 그냥 좌표 쭉 이용한 것밖에 없지 않아? 됐지? 그럼 이제 DF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얘기는 D라는 점과 이거 완성하고 F라는 점을 완성하면 끝나니까 이건 생략할게. 알았지? 뭐 4,16이니까 F는. 됐지? 끝. 4콤마가 아니네. 아, 4콤마 맞구나. 4,16. D가 근데 왜 이렇게 커? 32,5? 좀 그림이 크기가 많이 큽니다. 아무튼 됐죠? 다음 526번 가자. 자, 정리할까 해서 얼른 정리하시고. 다 된 것 같은데 진석이 혹시 정리 중? 다 했어? 간다. 자, 526번. 요 문제는요. 알고 보면 진짜 쉬워. 뭐 여태까지 푼 문제들이 다 알고 보면 쉬운데 이 문제도 진짜 쉬운 거. 얘들아, PQ가 원의 지름 끝났잖아. PQ가 지름이라는 거는 그 중점이 원의 중심. 어디? 4분의 5,0. 그죠? 여기 길이가 똑같아. 근데 그게 하필이면 y좌표 0인 걸 기준으로 대칭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y좌표는 둘의 y좌표는 부호만 반대고 값은 똑같다. 맞죠? 크기는 똑같다. 그 다음에 x좌표는 가운데 4분의 5를 두고 있다. 더하면 2분의 5다. 더해서 이로 나눈 게 4분의 5니까 더한 상태에서는 2분의 5지. 끝났잖아. 그럼 이제 우리 기준을 잡자. P 각각 P. 아무것도 안 나와 있으니까 P는 뭐라고 잡아볼까? K, log A의 K로 잡아볼까? 그러면 Q라는 점의 좌표는 뭘 먼저 쓰든 그건 너희들 편한 대로 하세요. 이 로그 함수 위에 있어를 이용해서 뭐 L, log의 L 해도 좋아. 알았지? 알았지? 근데 나는 미지수 2개 쓰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서 나는 Q의 좌표를 먼저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성에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쓸게. 그러면 다시 아까 말했던 것처럼 x좌표의 합은 얼마? 2분의 5가 나와야 됩니다. 얘는 2분의 5-k일 거예요. 그 다음에 y좌표는 부호만 반대고 값은 크기는 똑같아야 되지. 근데 이게 어디 위에 있다? 로그 함수 위에 있다. 대입하면 되잖아. 그래서 뭐다? 마이너스 로그 a의 k는 로그 a 안에 x 자리에 예. 2분의 5-k를 넣으면 됩니다. 뭐 나왔어? ak에 대한 식 하나 나왔지. 하나만 더 찾으면 연립하면 답이겠지. 그 하나 어디 있어? 우리 아직 안 쓴 거. 원의 반지름 아직 안 썼잖아. 그래서 우리 뭐 쓰자? P가 일단 기준이었으니까 요게 편하겠지. 요거 길이 찾자. 피타고 정리 이용해서 요거 길이 찾자. 그놈의 제곱으로 찾자. 알았죠? 뿅. 뭐예요? K-4분의 5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로그 A의 K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 씌우면 반지름. 그럼 제곱했으니까 이게 뭐? 반지름의 제곱. 얼마? 16분의 14. 우리 연립하면 답입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연립은 뭐다? 미지수 줄이기. 어떻게 미지수를 줄여야 편할까? K를 없애든 A를 없애든 하나를 없애야 돼. 그래야 연립을 한 거지. 그래서 뭐 하나의 미지수 그게 A가 먼저 나와주면 땡큐고 K가 먼저 나오더라도 다시 대입해서 A 구하면 되니까. 어쨌든 A든 K든 좋으니까 뭐든 하나를 지우자. 방법은 뭐야? 일단은 근데 여기서 K가 나와버리네. 생각해보니까. 로그는 로그 방정식이잖아. 그러면 진수끼리 같아지는 거지. 얘 진수 얼마야? 앞에 마이너스 생각하면 K분의 1. 그게 2분의 5-K. 끝났네? 양면에 2K 배를 해주면 5K, 2K 제곱. 한쪽으로 이항을 하면은 2K 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2가 0이니까 1, 2, 2, 1, 마마. K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2도 좋고 2분의 1도 좋아. 둘 다 답이죠. 왜? 내가 미지수를 여기로 잡았지만 여기가 K라고 해도 똑같이 성립하잖아. 그래서 하나는 여기가 K일 때, 하나는 여기가 K일 때 해서 나온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4분의 5보다 큰 K를 본 거니까 지금은 2가 맞겠지. 알았죠? 그럼 K를 집어 넣어주면은 A 나옵니다. 알았음? 그게 답. 생략. 정리. 자, 다음 함수 fx는 다음 식을 만족하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상윤아? 그
주기가 2. 물론 우리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하러 가면 그때는 주기라고 읽으면 안 된다. 그치? 2마다 반복됩니다. 왜? 그때는 주기를 물어보니까. 근데 지금은 어차피 주기를 물어보지도 않을 뿐더러 그 주기성을 이용해서 반복성을 이용해서 뭔가 계산만 하는 문제라서 그냥 주기가 2라고 읽어도 편의상 상관은 없다. 아무튼 정확하게 읽으면 2마다 반복된다. 그걸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이만큼의 간격을 가지고 함수를 보여줬다. 그쵸? 저 함수의 그래프 fx, 저 함수의 그래프 간단하게 그릴 수 있겠지? 가보자. 원래 어떻게 생겼어? 절대값 x-2분의 1은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습니다. 2분의 1인 곳에서 x축과 만나게. 맞죠? 근데 그걸 뭐 했어? 1만큼 올렸어.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됐다? 2분의 1,1을 기준으로 요렇게 V자로 생겨 있을 거야. 이 함수의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가지고 가잖아. 맞죠? 그럼 여기 y좌표는 얼마겠어? 2분의 3 넣어주면은 2 나올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면은 2 나올 거고. 즉 어떻게 생겨있는 함수?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를 바라볼 거야. 어떻게 생겼음? 이렇게 생겨있음. 됐음? 얘가 1, 얘가 3, 2. 끝. 이 함수가 어떻게 된다? 계속 반복되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게 뭐야? fx. 됐나요? 그러면서 누구랑? y는 2의 n분의 x. 2분의 2의 n분의 x승. 그 n이 좀 거슬리긴 하지만 어쨌든 지수함수죠. 맞죠? 그때 교점이 몇 개가 되도록 하세요? 5개가 되세요. 자, 2의 n분의 x승. 평행이동은 전혀 안 했네. 대신에 밑이 뭐? 정확하게 고쳐주면 또는 뭐든 좋아. 너희들 편한 대로 하세요. 2의 n분의 1승이라는 밑을 갖는 지수함수잖아. 저 녀석은 뭐겠어? 2의 n분의 1승은 2의 어떻게 보면 양수승이니까 1보다 큰 놈이다. 그래서 증가하는 형태, 0,1 기준으로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왼쪽에서 만날 리가 없지. 우리는 오른쪽에서만 몇 번? 5번 만나도록 해주면 되는 거야. 그때 너네 그 아직까지 삼각함수 안 배워서 그렇지만 우리 겨울방학 때 삼각함수 했을 때 어떤 지수, 좀 더 기분. 어떤 삼각함수랑 만나도록 하는 n분의 1x승, n분의 1x라는 직선 만들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정식을 풀 때 함수를 해석해서 하잖아. 이때 우리 뭘 기준으로 찾았어? y좌표 1 되는 걸 기준으로 먼저 찾았을 거야. 지수함수가 1이 되는 거, 이 1차 함수가 1이 되는 거.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y좌표 찾으러 가거든. 교점 찾으러 가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y좌표가 1이 되는 건 찾았으니까 y좌표가 2가 되는 건 찾아봐. 어디겠어? n이겠지. 그지? 2의 1승 만들어내니까 x가 n일 때 y좌표 2가 되겠지. 그지? 그 n이 예를 들어서 2면 여기를 지나는 거니까 교점 3개가 되는 거고. n이 3이면 여기를 지나니까 3 맞나? 1, 2, 3. 여기를 지나니까 교점이 몇 개고? 1개, 2개, 3개고. 여전히. 근데 n이 뭐가 되면? 4가 되면은 2개가 더 늘었지. 1개, 2개, 3개, 4개, 5개잖아. 어디까지 가기 전까지는? 6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가능성은 이 두 가지가 돼. 1개, 2개, 3개, 4개, 5개. 1개, 2개, 3개, 4개, 5개. 따라서 4와 5가 맞습니다. 알았니? 끝. 답은 9.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해 주세요. 자, 우리가 방학 때 삼각함수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좀 설명이 가능하고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치? 라고 해서 뒤에서 나올 녀석이랑 연결시켜서 그렇지. 처음 배웠다 또는 삼각함수랑 연결을 시킬 생각 자체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겠지. 맞는 교점. 어쨌든 답은 9. 여기까지. 오늘 이제 지수방, 지수 로그방 2개 하러 갑시다. 간다. 지수방 로그방. 자, 얘들아. 아까 말했듯이 오늘 내가 예시 문제를 풀어주지는 못하는데 너네가 함수에서 잘 풀어왔다면은 그리고 내가 오늘 설명해주는 것만 잘 기억하면은 쉽게 얘기할 수 있다. 방정식 알았지? 조심해야 될 녀석 몇 가지만 조심하면 돼.
이제 혹시 풀 수도 있으니까 너무 넓게는 잡지 말자. 자, 일단 뭐 한다? 지수 방정식을 푼다. 지수 방정식을 풀 수 있는 형태, 문제의 형태는 너희들이 이 단원에서 만나는 형태는 딱 세 가지야. 하나, 이쯤까지 내려올까? 둘, 셋.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미 만났었던 녀석들. 첫 번째는 이제 방정식에서 처음 만난 녀석들인데 기본적으로 방정식이니까 해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거고 너희들이 그냥 이 방정식을 딱 보자마자 해를 구할 수 있는 형태. 오늘 숙제풀이 하면서 나왔었어요. 내가 오늘 수업 때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야 했던 아까 그 녀석인데 너희들이 풀 수 있는 지수 방정식은 반드시 좌변도 지수꼴, 우변도 지수꼴. 근데 그 지수가 밑이 같은 거가 있을 수 있고 밑이 다른 거가 있을 수 있지. 그래서 밑이 똑같을 때 지수가 fx, gx, 지수가 다른 형태에서 해를 구하시오. 또는 밑이 다른 상황에서 지수를 갖게 해준 다음에 해를 구하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다른 형태. 그때 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를 만날 거야. 어쨌든 좌변도 지수꼴, 우변도 지수꼴이면 풀 수 있음. 근데 밑에 2번, 3번 먼저 하고 갈게. 두 번째 녀석은 결국 뭐다? 좌변도, 우변도 지수는 아닌 거야. 로그는 로그도 아닌 거야. 그러면 어떤 형태일 때 너네들이 풀지 해를 구하지 못하냐면은 지수와 다항, 로그와 다항 또는 오늘 만났던 것처럼 지수와 로그꼴은 너희가 풀 수 없는 방정식이야. 그래서 함수에서 교점의 개수가 어쩌고저쩌고, 교점의 좌표가 어쩌고저쩌고라고 물어보더라도 지수와 로그가 만나는 점에 대한 질문을 하면 절대로 방정식 만들어 올 필요가 없어. 왜? 이렇게 먼저 방정식으로 지수는 다항꼴, 지수는 로그꼴을 주고 나서 푸세요라고 하면은 너네들이 오히려 y는 fx라는 지수함수와 y는 gx라는 예를 들어 이거라 칠게 다항함수 두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보면서 눈으로 확인해서 교점이 0보다 왼쪽 y축의 왼쪽에서 발생하세요. 오늘 만난 것처럼 1보다는 오른쪽에서 발생하세요. 이런 문제를 만나거나 뭐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시오, 3개가 되시오라는 그런 형태를 만나거든. 어쨌든 이 녀석의 그래프를 보면서 그래프 그림으로 풀어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냥 반대로 함수로 만들어 나와 있는 문제에서 그래프 교점을 구하시오라고 하든 교점이 어디에 있으세요라고 하든 할 때 방정식 저희들은 만들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야.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그냥 함수의 그래프로 풀었기 때문에 앞단원에 나와 있었던 거야. 오히려. 뭔지 알겠죠? 알았죠? 그럼 이번 단원에서 한 번 더 꼬아서 방정식을 주겠지. 그럼 너희들은 함수로 해석해서 앞단원처럼 풀면 되는 거야. 알았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들이 이미 최대 최소에서 몇 번 풀어왔던 오늘 아까 그 문제 F합성 G나 G합성 F의 형태를 잘 기억해봐. 거기서 우리는 뭐 했었냐면 치환해서 풀었어. 방정식, 부등식도 치환해서 푸는 방정식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미리 강조하는 할게. 지금 내가 어차피 뭐 시간이 많더라도 예시 문제를 한 개 정도 풀어줄까 말까인 거지. 어차피 숙제로 풀어오고 나면은 내가 질문할 녀석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치환했을 때 2차 방정식이 될 때가 많단 말이야. 오케이? 치환해서 지수가 되기도 하지만 치환해서 2차 방정식꼴을 제일 많이 만나거든. 그때 너희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누구? 산술기하 말고 누구? 실근의 부호라던가 갑자기 등장하는 근의 분리 문제로 넘어가면은 그 문제는 난이도가 높아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저희 예담이도 왔고 하니까 뭐 너희들은 이미 몇 번 내가 보내줘가지고 아마 이제는 필요 없어졌겠지만 실근의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근의 분리에 관련된 영상 보내줄 테니 혹시 풀다가 숙제하다가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그 영상 좀 참고하고 예담이는 뭐 너도 마찬가지. 일단 뭐 지금 당장 영상부터 보라고 하긴 그렇고 두 근이 모두 양수, 음수처럼 부호를 알려주거나 한 근이 1보다 크세요, 한 근이 3보다 작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을 만나면은 요 내용, 수학 상 내용이니까 요 영상 좀 보고 나서 숙제해봐. 알았지? 물론 이미 알고 있으면 해도 돼. 이거는 합곱한, 이거는 한판축 하는 그거다. 아무튼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그때는 난이도가 높고 그거 말고 기본적인 지원형은 쉬워. 오히려 최대 최소 때가 더 어려웠지. 막 범위 찾고 해야 돼. 아무튼 알겠죠? 그러면 이걸로 간다. 오늘의 메인은 사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생겨있는 방정식을 풀어보세요라고 하면 너희들의 답은 밑이 이미 같으니까 지수가 같은 거. 그런 x 찾으면 되지. 맞죠? 얘도 마찬가지야. 밑이 다른데 지수가 똑같을 때 지수가 뭐면 돼? 0이면 되지. 오케이? 그게 기본 풀인데
지금은 내가 A라고 해놨으니까 예를 들어서 2와 2로 밑이 같을 수도 있지. 3과 3이나. 근데 X 플러스 1이 밑이고 X 플러스 1이 밑으로 밑이 뭐일 수도 있어? 미지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약간 예외적인 답이 하나 등장하지. 그게 바로 뭐야? 밑이 1이라면 지수가 뭐든지 간에 무조건 1은 1 해가 되겠지. 오케이? 밑이 뭐일 때? 미지수 가지고 있을 때.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밑이 다른데 한쪽은 2인데 한쪽은 X 플러스 1일 수도 있잖아. 그지? 한쪽은 변수를 가지고 있고 한쪽은 그냥 상수로 나와 있어서 다를 수도 있잖아. 물론 한쪽이 x제곱 한쪽이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둘 다 xx로 나와 있는데 형태가 다를 수도 있고. 어쨌든 밑에 미지수가 있으면 뭐한다? 밑을 같게 하는 x도 혹시 있다면 그것도 해가 된다. 알았니? 그 다음 마지막. 밑과 지수가 모두 다르면 어떻게 풀라 그랬어? 해나야. 기억나요? 방학 때 했던 거야. 지난 시간은 아니고. 밑과 지수가 모두 다르면. 사균아 기억나? 명호 기억나? 지수 기억나? 얘네면 혹시 알고 있나? 자, 요 형태는 양변에 로그를 취해야 됩니다. 이거는 함수에서도 한 적 없음. 그래서 지금 기억해놔. 그럼 로그 취하면 뭐가 되는데요? 로그 A의 지수 fx 내려오면서 얘는 다항식. 우변도 로그 B는 개수가 될 거고 얘는 gx가 내려오면서 다항식. 그래서 다항 방정식이 돼. 알았어요? 2차 방정식이든 3차 방정식이든 다항 방정식이 되니까 그냥 풀면 되고. 로그 방정식은 어떨까? 로그 방정식도 똑같아.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는 형태를 주고 구할 수 없는 형태를 주면서 함수를 해석하게끔 하고 로그에서도 치환형은 등장함. 그 로그 치환형은 오늘 숙제 풀면서도 지난 시간 최대 최소 하면서도 했던 얘기고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형태를 지금 결국 해를 구할 수 있는 형태는 뭐다? 로그는 로그. 좌변도 로그, 우변도 로그 꼴일 때. 그래서 한쪽은 로그 A의 fx 근데 다른 한쪽은 로그 A의 gx 밑이 같은데 진수가 다를 때. 그러면 너희들의 해는 뭐가 된다? 진수가 같아지도록 하는 x를 찾으면 된다. 근데 이번에는 예외적인 게 없어. 밑이 변수가 있다고 혹시나 하더라도 밑을 뭔가 특별한 값을 가졌을 때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는 로그 값은 없음.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끝인데 밑이 다른 로그 꼴의 방정식에서 진수가 같다면 당연히 진수가 1이면은 그 로그는 0입니다. 하지만 밑이 만약에 같게 할 수 있는 즉 한쪽은 밑이 변수가 들어가 있다면 적어도 한쪽은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것도 예외적인 답이 들어갈 수는 있다. 알았지? 그 다음 마지막 로그에서 조금 독특한 형태는 뭐냐면 우리 최대 최소 할 때 했었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 변수의 지수에 로그 변수가 들어가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었지 지난 시간에? 담아. 알았지. 양변에 로그를 씌운다. 뭐 취한다. 나는 취한다라고 하죠. 그냥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알았음? 알았음? 그러면 뭐라고 넘어가? 치환형으로 바뀌죠. 기억나죠? 그래서 최대 최소 때 했던 그 녀석 다시 한번 또 등장합니다. 끝! 이게 너희가 지수 로그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모든 유형들 다 설명한 거야. 이 안에 다 있어. 그리고 문제집에는 해설지나 문제집에는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방정식이라고 하면서 한쪽이 밑이 이고 한쪽이 4인 걸 다른데 같게 만든다라고 하지만 나는 그냥 그 녀석을 같다라고 부를게요. 같게 할 수 있는 녀석들은 그냥 밑이 같다라고 할게. 풀이할 때. 알았지?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음.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지수방, 지수부, 로그방, 로그부를 만났을 때 이 네 개 중에 제일 빡센 게 뭐게? 저 누구랑 얘기해요? 제일 빡센 게 뭘까? 로그부. 그래서 다음 시간에 부등식 할 때 또 강조할 게 하나가 있어. 근데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상관없이 로그도 빡세. 빡세다기보다 조심해야 돼. 로그가 지수랑 다른 거 딱 하나 있어요.
뭐 있게? 방정식이든 다음 시간에 배우는 부등식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뭐 있게? 아니야. 범위라고 하는 거는 부등식에서 오히려 할 얘기야. 범위 말고. 뭐 어떻게 보면 범위라고 해야 되나? 그거 말고. 뭐에 의해서 나오는 범위. 그렇게 생각하면 범위도 맞긴 해. 근데 봐야 되는 대상의 공식이나 유형의 이름이 있었거든. 뭐 확인해야 된다? 마지막 단계에 꼭 확인하세요. 처음부터 확인을 해놓고 아까 명호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범위를 만들고 찾을 필요는 없어. 마지막 단계에 뭐 확인하세요? 밑과 진주의 조건. 그걸 뭐 범위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밑의 범위 뭐야? 1이 아니다. 그리고 양수다. 진수는 양수다. 근데 처음부터 찾지 말라고 한 게 방정식을 풀고 나면은 x값 몇 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x값이 그냥 나오겠지. 근데 로그를 풀다 보면은 다항 방정식에 넘어가서 풀거든. 이렇게 풀더라도 맞지? 이렇게 풀든 결국 다항 방정식이잖아. 그지? 그럼 다항 방정식을 이용해서 푼 근 중에 무슨 근? 무연근이라고 해서 별 연관성이 없는 근이 하나 있음. 그게 바로 뭐? 원래 상태의 방정식. 즉 로그가 살아있었을 때 제일 처음에 문제에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로그의 밑과 진수의 조건을 범위를 벗어나는 게 한두 개 있을 수 있겠지. 그거 마지막에 한번 확인만 하나. 그럼 예를 들어서 x가 3개가 났으면 처음에 로그로 다시 돌아가서 쇽쇽 넣어봤을 때 예를 들어 진수가 음수가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밑이 1이 되도록 하는 x가 있으면 그 녀석들은 제외하면 되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범위 찾지 마세요. 그냥 마지막 단계에 밑과 진수의 조건을 뭐 한다? 확인을 해줍니다. 끝! 그러면 오늘 내용 끝이야. 개념 설명은 끝.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한 시간이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문제를 풀까요? 마칠까요? 명호야. 당연히 마치자고 하겠지. 내가 괜히 물어본 것 같다. 자, 몇 개만 풀어볼까? 보자까. 왜? 집에 가고 싶어? 돌아버리겠네. 너무 괜히 서둘렀나? 그러면 이거 하나 잘 풀면 한번 가자. 하나 딱 풀고 잘 풀면 가자. 아니다. 숙제 얘기하고 가자.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숙제 책 보자. 잠깐만 책 좀 빌려줄래? 자, 뭐 표시할 사람들 미리 표시하세요.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지수로그의 활용 단원에 있는 첫 번째 어디 533번에서 로그 지수방 558번까지 그리고 로그방 어디야? 577번부터 로그 부정까지 596번까지 숙제가 20개 대략 40문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안 해오면 죽여버릴 거야. 오늘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이지. 우리 수일반 일요일까지 뭐 내용 적네. 알았죠? 뭐 노멀 터프 베이지 구분하지 말고 거기 있는 문제들을 싹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다음 시간은 할 얘기 많을 거야. 할 얘기가 많은 게 아니라 문제가 좀 많을 거야. 그러니까 다음 시간은 부등식은 로그 부등식 때문에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고 너희들이 분명히 로그 방정식에서 실수해오는 녀석들 분명히 또 있을 거야. 그럼 그 녀석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면서 로그 부등식은 좀 문제 좀 건드려 주던가 내가 몇 개 좀 예시 문제를 더 들어준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오케이, 잘 가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